안녕하세요. 감성닥터 서경희의 서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프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리프팅. 20대부터, 아니 어쩌면 더 젊었을 때부터 이 리프팅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지도 몰라요.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리프팅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리프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뻐지고 싶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리프팅은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컨셉이고요. 나란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5년 전, 10년 전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리프팅, 도대체 리프팅이 무엇이냐? 리프팅은 그냥 말 그대로 LIFTING, 올리는 거죠. 일단 리프팅은 올리는 거다. 근데 올리기만 한다고 해서 더 젊어진 모습, 예뻐진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올릴 때는 형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리프팅 중에 하나가 이 피부의 문제라고 해요. 피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이라든가 히알루론산인 이런 텍스처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잘 보강이 되도록 하면은 리프팅이 될 수가 있겠죠. 크게 우리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피부층을 좀 더 견고하고 좋게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리프팅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리프팅 시술이 정말 너무 많은데 나 어떤 것들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분류를 할게요. 자, 수술적인 건 빼고요. 제가 하는 건 비수술적인 거니까 설명하자면 크게 우리가 아는 게 기계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주파 기계나 초음파 기계들, 리프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써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모더도 있고 튠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있고 그 외에도 에어젯도 한몫하고요. 그런 기계들의 문제, 장비들의 문제, 또 레이즈를 열을 쏘아서 또 올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비적인 문제와 도구를 사용해서 안에 삽입을 하거나 해서 대표적인 게 실이죠. 우리가 흔히 실 리프팅 한 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을 쓰는 방법, 실도 이전에는 여기서 무조건 끌어올리는 실만 썼지만 요즘은 이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삽입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실뿐만 아니라 구성을 잘 예쁘게 다듬는 그런 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걸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필러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볼륨이 너무 없으면 리프팅이 안 되니까 이걸 채워주는 거에는 대표적인 게 필러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콜라겐, 보톡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떻게 코디하느냐, 누가 입었느냐, 어떤 포즈를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듯이 모든 것은 병원에 있는 기계든 뭐 도구든 모든 것은 하나의 일종의 그냥 툴일 뿐이다.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피부가 너무 많이 힘도 없고 처져 있으면 실 리프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실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통증은 있거든요. 실이라는 것이. 통증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인모드라든가 튠이나 아니면 또 많이 처져 있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 실을 걸어서 이렇게 좀 올려주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광대가 여기가 많이 조금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올리면 광대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럴 때에는 올리고 다시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래서 실을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수많은 리프팅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결과겠죠. 그렇죠? 하고 나서 되게 뭔가 기분이 확 좀 좋았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객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마음도 꿀뚝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저도 되게 행복해지고 또 그 마음이 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 수많은 시술이 있지만 환자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잇몸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이 에어젯으로 아침에 시작해서 에어젯으로 끝난다고 얘기할 만큼 하루 종일 에어젯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너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정도로 좋아질 줄은 몰랐다. 이게 되게 많이 큰 것 같았고요. 가장 사람들이 그러면 막 그 무거운 어떤 시술들만 생각하는데 가장 가성비 좋고 효과적인 것은 역시 보톡스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프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 리프팅을 했으면 실에 대한 이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통증이 있어서 맥락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술들을 좀 피하는 것이 맞겠죠. 필러든 실이든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주변으로 이물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보통 한 2, 3주까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 3주 정도는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텀을 두면서 시술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작용하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게 좋다. 그 바늘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염증이라는 게 안 들어가도록 사우나라든가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위생상의 문제, 의사들은 항상 이 세이프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데 가서 또 급하게 또 다른 시술을 받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시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술은 혼자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게 있고요. 어떤 것은 함께 했을 때 훨씬 결과가 좋은 게 있어요. 저는 많이 조합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에어젯과 슈링크, 에어젯과 인모드, 에어젯과 튜머 이런 식으로 많이 묶고 거기다가 하나를 또 더한다면은 실을 또 더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보톡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해요. 얼굴형을 보고 거기에 맞게 포인트들을 잘 살려간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필이 꽂힌 시술 중에 하나가 아이캐본이거든요. 시술을 해주면서도 결과가 좋고 이러면 환자들 예뻐지고 하면 저도 받고 싶거든요. 아이캡을 하면서 정말 너무 괜찮아서 저도 저 정도 통증이면 내가 아마 셀프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셀프도 가능할 만큼 별로 통증도 없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반만 해서 보여주자 이런 갑자기 생각이 즉석에서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반만 하고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더 놔두고 한 2주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은 이 반쪽 너무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쪽 바로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나도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좀 도움이 되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타임을 거슬러 가는 타임 리프팅 한번 함께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